오늘 비행은 스카르두 공항에서 K2 실제 트레킹 코스를 따라 K2까지 가는 일정입니다. 방금 우리가 출발한 스카르두 공항은 파키스탄의 민간 공항입니다. 파키스탄의 공군의 전진 작전기지 역할도 하는 공항입니다. 스카르두 공항에는 두 개의 아스팔트 활주로가 있는데 우리는 3641m의 활주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항은 새벽부터 황혼까지 운영이 됩니다. 에피소드 1에서 K2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K2는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가장 험준한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발 8,611m로 이탈리아 등반팀이 1954년에 최초로 올라간 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육로를 통해서 K2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길, 그리고 다시 베이스 캠프부터 K2 정상까지의 등반 루트, 덧붙여 11명의 희생자를 기록한 2008년 K2 등반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스카르두 공항에서 K2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카르두 공항에서 K2 베이스 캠프까지의 총 거리는 180km 정도입니다. 도착하는 데에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장 먼저 스카르두 공항을 출발하여 아스콜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후 각각 하루 일정으로 졸라, 파유, 우르드카스, 고로투, 콩코르디아를 거쳐 K2 베이스 캠프에 도달하게 됩니다. 스카르두에서 아스콜리까지는 집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96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강 오른편에 길이 나 있는데 실제 이 경로를 이용해서 아스콜리까지 가게 됩니다. 비포장과 사막의 모랫바람을 가로지르며 달려야 합니다. 아래 보이는 협곡은 쉬가르라는 협곡인데 이 협곡은 스카르두에서 인더스 강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K2에서 발원하는 발토르빙하는 브렐두 강이라는 강에 발원이 되는데 이 브렐두 강이 아스콜리에서 이 쉬가르 강과 합쳐지고 스카르두까지 가 인더스 강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콜리는 K2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의 마지막 마을입니다. 이곳 이후에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 없으므로 트레커 및 등반대는 아스콜리 이후로는 야영을 해야 합니다. 트레커 및 등반대는 이곳에서 짐을 나를 포터를 수배하고 다음 목적지인 파유에서 단백질을 보충할 목적으로 염소를 한 마리 데려갑니다. 여기서 포터란 트레커나 등반대가 짐을 나를 목적으로 임시 고용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아스콜리에서 졸라 구간은 하루 일정이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래 보이는 물줄기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브렐두강입니다. 브렐두강은 78km 길이의 강으로 발토르빙하에서 시작합니다. 발토르빙하는 길이 약 63km의 세계에서 가장 긴 빙하 중 하나입니다. 이 빙하는 K2 트레킹 코스의 마지막 여정지인 콩코르디아부터 시작되어 하유에 이릅니다. 졸라에서 파유 구간도 약 하루 일정입니다. 파유는 포플러 나무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야영지입니다. 4,000m 지대를 앞두고 고소 적응을 하며 산행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을 진행할 목적으로 아스콜리에서 가져온 염소 등을 잡아서
의식을 진행하고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파유에서 우르드카스까지도 역시 하루 일정이고 발토르 빙하의 모레인 지대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모레인 지대란 빙하에 밀려서 쌓인 암석, 자갈, 진흙덩이 등을 말하는데요. 주변을 보시면 빙하와 모레인이 뒤섞여 잿빛 얼음왕국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르드카스에서 고로투까지는 다시 하루를 걸어가야 합니다. 이곳부터는 발토르 빙하에 크레바스가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빙하가 암석을 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는데요. 빙하에 암석이 있다가 햇빛이 닿는 부분은 녹고 닿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결빙이 된 상태로 빙하가 암석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버섯 빙하라고도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고로투에서 다시 하루를 걸어가면 콩코르디아에 닿을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발토르빙하에 들어온 프랑스 등반팀이 파리의 광장에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합니다. K2에서 내려온 빙하와 K2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가셔보름을 발원지로 하는 빙하, 그리고 K2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초골리사를 발원지로 하는 빙하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면서 발토르 빙하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빙하의 교차점, 자연스럽게 빙하 광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장에 서면 7,000에서 8,000m급의 고산 중봉들이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K2를 필두로 시계 방향으로 브로드피크와 가셔부름 산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각국의 등정대는 콩코르디아에서 통상 하룻밤을 묵는다고 합니다. 신들의 영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고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콩코르디아에서 K2 베이스 캠프까지는 약 하루 일정입니다. 트레커의 경우 K2 가셔부름 베이스 캠프까지 들어간 후 다시 되돌아 나옵니다. 등반대의 경우는 K2 등반을 시작하겠죠. 베이스 캠프로부터 K2 정상까지 가는 루트는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이야기해볼 루트는 2008년 K2 등반 사고와 관련된 아브루치와 세센 루트입니다. 각각 1캠프, 2캠프, 그리고 3캠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루트는 4캠프, 즉 어깨 부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캠프 4에서는 돌출된 빙하가 매달려 있는 발코니 세락 아래 병목 구간을 반드시 지난 다음에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K2 등반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되고 있는 2008년 K2 등정대는 총 73명이었고 하산시 병목 구간에서 돌출된 빙하, 즉 발코니 세락이 무너져 내려 눈사태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24명이었으며 희생자는 무려 11명이었다고 합니다. 발코니 세락이 무너져 내린 경우는 K2가 정상을 허락한 후 54년 동안 단 3번이 있었는데 하필 이날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붕괴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K2 병목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희생자는
발코니 쇠락이 무너지는 원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병목 구간에서 앞에 가던 사람이 많이 지쳐서 먼저 가라고 양보를 했는데 이때 몸을 지탱하고 있던 로프를 풀고 추월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추락하게 되는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첫 번째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 역시 발코니 쇠락이 무너지는 원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첫 번째 희생자의 시신을 다른 3인과 함께 캠프 4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신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미끄러져 희생을 당하신 분입니다. 다른 3인 중 한 명이 Release the loop, Release the loop를 외치는 BBC 영상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미 미끄러진 상태에서 로프를 잡고 있으면 다른 3인도 같이 추락하게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로프를 놓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는 등반팀의 구성원 중 부인과 남편의 구성원이 있었는데 그중 남편입니다. 세 번째 희생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알아서 트래버스 구간에서 등정을 포기하고 부인이 정상 정복 후 동행 하산을 하다가 발코니 쇠락이 무너져 내리면서 희생을 당합니다. 이때 눈사태로 하산 구간의 로프가 소실됐는데 그로 인하여 더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됩니다. BBC를 통해 남겨진 부인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남편이 눈사태에 눈에 쓸려가는 모습을 재현하는 영상 앞에서 말을 잇고 슬프게 우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는 60대 나이에 K2 정상을 오르고 하산 구간에서 탈진이 된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섯 번째 희생자는 사망이 확인은 되었으나 구체적인 기록을 발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희생자는 한국팀과 한국팀 셰르파를 구조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다시 정상으로 향하는 이상행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팀에 부상당한 사람을 돕느라 하강을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팀 구조를 시도한 또 다른 두 등반가가 있었는데 이들의 증언에 따라 사망으로 기록이 됩니다. 일곱 번째부터 열 번째 희생자는 한국팀과 한국팀 셰르파입니다. 김효경, 박경효, 황동진, 그리고 셰르파 한 분. 손실된 로프 구간에서 로프가 서로 엉켜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으며 4명 모두 발코니 쇠락이 무너져 내리면서 눈사태에 의해 희생이 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1번째 희생자는 한국팀과 한국팀 셰르파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셰르파입니다. 본 내용은 뉴욕타임즈에서 리포터로 활동하고 계신 브라함 보일레이 씨가 쓴 No Way Down: Life and Death on K2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